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발족이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 의료계는 정부가 의학교육을 평가 인증하는 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초파리의 뇌 전체 신경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했습니다. 초파리는 인간과 유전적 공통점이 많아 의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번 성과는 치매 등 뇌 질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움직이며 전시회 관람을 돕고 성우처럼 작품을 설명해주는 로봇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자율주행과 햅틱 기술 등이 적용됐는데 기술 고도화를 거쳐 내년에는 과학관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타이완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오늘 오후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주말 이후 날씨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18호 태풍 끄라톤이 오늘 오후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끄라톤은 현재 타이완을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며 오후에는 조금 더 북서쪽으로 이동해 타이완 남서쪽 약 20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해상으로 빠져나와 우리나라에는 주말 이후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서울은 11.9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이 10도 안팎을 보였으며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서울과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인 모레부터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와 남부에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50년간 카트리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허리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AFP 통신은 헐린이 휩쓴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20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50년간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건 2005년 카트리나로 모두 1,392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278명을 태우고 가던 선박이 침몰하면서 최소 78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가 100여 명에 이르러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과적이 사고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가득 승객을 태우고 멀쩡히 가는가 싶던 배가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침몰했고 급하게 뛰어내린 사람들이 바다에서 허우적댑니다. Moja bato imepinduka. Saa yenyewe imepinduka, ndio basi wenye walikuwa pembeni na wale walikuwa yulu wamejitupa mumaji, wameanza nao na wengine wamebakilia mule ndani. Asisiwa jinsi walitusove pale njo kwenye mafikiri lifikia. AP통신 등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루안다 국경지대에 있는 키부 호수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최소한 78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병원에 수습된 시신은 87구로 보고되는 등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된 사람은 약 50명으로 파악됐고 나머지는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과적으로 꼽힙니다. 장자크 푸르시 사우스 키부 주지사는 정원이 30명인 배에 278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DPA 통신은 또 다른 당국자를 인용해 배에 약 700명이 탑승했고
126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lors kumwisho tukaona batu inakuya ikapengama na inakaribia deja mukituku. Kapteni kutafuta fanya manevre njo ikamushinda mukazaruba. Apres pale 사고 선박은 사우스 키부주 미노바에서 노스 키부주 고마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내전으로 이 구간 육로 통행이 막히면서 이 코스에서 과적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데 지난해 4월에도 6명이 사망하고 64명이 실종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나사 태양역학 천문대가 이번 태양 주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X9등급 태양 플레어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3일 발생한 플레어를 2개의 자외선 파장으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의 뒤틀린 자장에 축적된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지구 전체에 걸쳐 전파를 두절시키고 대기권 상층부에 장기간 복사 폭풍을 일으키는 대형은 X급으로, 중간급은 M급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것은 C급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2월에는 X6.3등급 플레어가 포착됐습니다. 칠레 이스터 섬과 남반구 일부 지역에서 금반지 모양으로 태양의 가장자리만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쳐 있는 파타고니아 상공에서 태양과 달, 지구가 일렬로 늘어서면서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파타고니아의 청명한 날씨 덕분에 일식의 진행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식을 직접 보기 위해 파타고니아로 온 수백 명의 관광객은 서로 포옹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우주쇼를 만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에서도 금환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공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대화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없이는 의사 인력 추계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를 찾아서도 의료계를 향해 우선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 정하지 않고 여야 의정에서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 우선 확실한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의대를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앞서 정부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교수들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 탈락으로 무리한 증원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의평원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급발진, 역주행,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을 멈추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의료의 미래는 좌절과 비극뿐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나선 데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고 즉각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바만 강조하며 버티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처음으로 승인한 가운데 휴학 승인 확산 우려에 정부가 전국 의대총장을 소집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열어 각 대학의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할 방침입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780여 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는데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의대들의 휴학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가운데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의사는 모두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이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이 71명 등이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1,570곳 가운데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해야 하는 의사 최소 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 배치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습니다. 채용난 탓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제시하는 의사 연봉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남 목포시 의료원은 지난해 연봉 6억 2천만 원을 제안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고 울진구 의료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데 연봉 5억 6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정책 전문가가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커지고 있다면서 각국이 스마트폰을 담배처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O 유럽지부의 국가건강정책 시스템 책임자인 나타샤 아조파르디 무스카트는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파생되는 문제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스카트는 연령 제한과 가격 통제, 금연구역 설정 등의 조치가 담배 규제에 효과적이었다며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기기의 유해한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것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정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간 유전자의 70%를 공유하는 초파리 뇌의 전체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애벌레의 뇌 지도가 완성된 적은 있지만 이 정도로 복잡한 생물의 뇌가 낱낱이 파헤쳐진 것은 처음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초파리 성체의 뇌 지도입니다. 길이가 1mm도 안 되는 깨알보다 작은 뇌지만 뉴런 13만 9천여 개, 시냅스 5천만여 개가 숲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초파리의 시신경부터 각종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까지 뇌 구석구석을 3D 지도로 완성했습니다. 인간 유전자의 70% 정도를 공유하는 초파리는 사람처럼 술이나 커피에 반응하고 짝짓기를 위해 노래도 부릅니다. 태어나고 죽기까지 2주가 채 걸리지 않아 의학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실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뇌지도가 완성된 생물은 있었지만 예쁜 꼬마 선충의 뉴런이 302개, 초파리 애벌레 뉴런이 3천여 개로 뇌 구조가 훨씬 단순했습니다. 이번 초파리 커넥텀의 완성으로 감각, 지능, 기억, 행동 제어 같은 뇌기능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 장면을 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단맛을 느끼면 왜 먹으려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커넥텀의 도움을 받아 연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8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초파리 뇌사진 2,100만 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은 퍼즐을 조립하듯 뉴런과 시냅스를 추적했는데 사람 혼자 했다면 5만 년이 걸렸을 분량입니다. 플라이와이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연구자 수백 명이 수정하고 결과를 공유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AI는 사실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일일이 수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플라이와이어라는 툴이 그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툴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의 접속자가 접속을 해가지고 수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툴인데 그게 시작한 게 2019년이에요. 인간의 뇌는 뉴런 860억 개, 시냅스 100조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네이처에 실린 이번 연구는 치매를 비롯한 뇌 질환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시각장애인들의 전시 관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로봇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관람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려면 청각 자료가 필수입니다. 특히나 대사가 없는 장면은 이해가 어려운데 이때 화면 해설 작가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줍니다. 장면을 생생하게 풀어낸 글을 성우가 읽어주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빠가 기주 등에 업힌다. 엄마와 진주가 양 옆에서 아빠의 다리를 한쪽씩 잡는다. 기주 가족이 그 상태로 내달린다. 하지만 청각 자료가 없는 전시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해설사 일정에 맞춰야 해 관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시각장애인이 걷는 속도에 맞춰 움직이면서 화면 해설 성우처럼 전시를 설명해주는 로봇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햅틱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에 햅틱 디바이스를 부착해 전시장에서 작품이나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편안한 관람 경로를 안내하는데 주행 속도도 개인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햅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제 줄어들게 할 수도 있고요. 같이 로봇 뒤쪽으로 이렇게 그 경로를 안내를 해줘서 안전하게 이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광주 세강학교에서 실증 시험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기술 고도화를 거쳐 내년에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시각장애인 맞춤형 전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문화해설사라든지 박물관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통해서만 그 관람이 가능했는데요. 시각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제는 관람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전시와 같은 문화 관람에서 소외됐던 시각장애인들이 첨단 로봇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장벽 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가축들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농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능형 축산, 이른바 스마트 축산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스마트 축산 보급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소 귀마다 빨간색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체온 변화와 먹이 섭취량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해주는 장비로 소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측정해줍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번식 성공률은 20% 이상 올랐고 질병으로 죽는 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새끼돼지 출하를 전문으로 하는 이 농장은 중앙집중 환기 시스템 등을 도입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온도와 사료 공급량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니 농가 수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장에 안 가고서 미리 파악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사람은 더 편해지고 수익은 더 올라가요. 실수를 안 하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편해야 돼요. 스마트 축산 국내 보급률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 정부가 스마트 축산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축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상용화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사육 전략 등이 현장에서 선보였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발된 7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들을 농가에 보급하고 추가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축산을 좀 더 고도화시키려고 합니다. 축산 지구 중심으로 그 생활 환경과 축산업이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스마트 축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홍보단으로 위촉해 초보 축산인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올해 낙동강과 금강 녹조 발생 지점 9곳에서 공기를 포집해 검사한 결과 조류 독소,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지점 모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 1개 미만으로 나와 불검출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에서 나오는 독소로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아노칼륨보다 독성이 강해 사람의 간 등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 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강 주변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6월에서 11월 11차례에 걸쳐 낙동강 유역 29개 지점 공기를 조사한 결과 9곳을 제외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22년과 2023년 실시한 검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면 희생자 유가족들은 애끓는 마음으로 사망자 신원이 확인되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경찰이 신원 파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 불이 나면서 2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시신이 크게 훼손되면서 희생자들이 누군지 최종 확인하는 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이거 뭐 거리만 보면 안다고요. 우리는 화성이니까. 신원 확인하려고 이제 아직까지 신원 확인 안 되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경찰이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신원 확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축제 행사장에 테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테러범 1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1명도 검거합니다. 잔여 폭발물까지 제거했지만 이미 테러범에게 숨진 사람만 8명입니다. 과학수사대가 본격적인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섭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1조부터 진입! 시신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희생자들의 유류품도 샅샅이 챙깁니다. 문신이나 수술 자국 등 신체 특징을 살피고 유전자까지 채취합니다. 수사 초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지문은 즉시 담당 경찰에게 전달됩니다. 채취한 지문을 사진 촬영하여 경기 남부청 11개 권역에 있는 근무자에게 사진 전송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형 화재나 폭발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신원 확인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술작품 관람의 눈이 되어준 로봇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을 선물한 첨단 로봇 기술의 발전이 차별 없이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